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5년차 새댁이에요.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아닌 집안과 집안과의 결합이라고 하잖아요. 솔직히 식장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이 말이 피부에 와닿지 않았어요. 제 시부모님께서는 까탈스럽지 않은 분들인데다 시댁이 멀어서 명절이 아니고는 자주 뵐 일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걱정 없이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글쎄 의외의 복병이 나타났지 뭐예요. 제가 시댁 식구들 중에서 가장 믿고 따랐던 분이라 배신감이 더했어요. 남편과 저는 동대문 쇼핑몰에서 만나 오랜 시간 동업자로 지내오다가 동료에서 부부가 된 케이스예요. 처음 만났던 당시 저는 여성복 코너 매장 직원이었어요. 남편은 캐주얼 코너에 매장을 가지고 있던 20대 젊은 사장이었고요. 우리는 같은 층에서 일하기는 했지만 에스컬레이터를 사이에 두고 대각선 양 끝에 있었던 터라 1년이 넘도록 마주친 적은 없었어요. 더군다나 매장에 나오는 시간대가 달라서 더더욱 그랬죠. 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였고 남편은 저녁 7시쯤 가게에 나왔거든요. 하지만 만나게 될 사람은 어떻게든 만나게 되어 있다고 생각지도 못한 사건으로 만나게 됐지 뭐예요. 아침잠이 많았던 제겐 아침마다 출근 카드를 찍는 것처럼 고역이 없었어요. 매장 직원들은 각 층 에스컬레이터 앞에 설치된 카드 체크기에 출근 카드를 찍어야 하는데 10시가 넘으면 바로 체크기를 치워버리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10시까지는 해당 층에 도착해 있어야 했죠. 출근 카드를 못 찍으면 벌금을 내고 3번까지는 경고, 이후는 페널티로 영업 정지를 당하게 되거든요. 그때 저는 이미 3번을 지각한 터라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었죠. 그래서 늦지 않으려고 평소보다 일찍 출근을 하곤 했어요. 그런데 하필 그날은 하늘이 작정하고 출근길을 방해하려고 한 것처럼 이상하게 버스도 안 오고 지하철도 연착이 되지 뭐예요. 동대문까지 가려면 아직 5정류장도 더 남았는데 벌써 10시가 돼버렸죠. 순간 머릿속에선 영업정지라는 단어만 뱅뱅 돌더군요. 사장님한테 뭐라고 말해야 하나 정말 막막하기만 했어요. 매장에 도착해보니 이미 다른 매장 직원들은 청소를 마치고 오픈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미 엎어진 물, 그래도 그날 장사까지 망칠 수 없어서 저도 서둘러 청소를 하고 금고에 든 잔고와 장부에 적힌 잔고 금액을 맞춰보고 있었어요. 그때였죠. 평소 친하게 지내는 경비 삼촌이 쓱 다가와 그러더라고요. 백삼호 사장이랑 무슨 사이야? 뜬금없는 소리에 전 인상을 팍 썼어요. 무슨 사이긴요. 얼굴도 모르는데. 그나저나 저 곧 잘릴 거예요. 오늘 지각해서 영업정지 먹을 거니까. 그랬더니 경비 삼촌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러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지각 아니야. 오늘 33호 출근 카드는 103호 사장이 대신 찍었는걸. 그나저나 둘이 사귀는 거야? 그 순간 솔직히 저는 누가 카드를 찍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각 처리가 안 된 게 중요했으니까요. 정말요? 그럼 우리 가게 영업정지 안 당하는 거예요? 아, 정말 다행이다. 근데 누가 제 카드를 찍었다고요? 그제야 카드를 찍어준 은인 생각이 나더라고요. 경비 삼촌은 제가 묻지도 않은 103호 사장의 신상 정보를 상세하게 읊어주었어요. 20대 초반에 군대는 일찌감치 다녀왔고 미혼에 현재 사귀는 사람은 없으며 외동아들이라는 것까지 모두요. 투머치에 가까운 정보를 들은 저는 머릿속에 물음표만 가득했죠.
왜 내 카드를 대신 찍어줬을까? 경비삼촌은 당연한 거 아니냐며 103호 사장이 저를 좋아하는 게 분명하다고 바람을 잡았어요. 저는 또 그 말에 홀딱 넘어갔죠 뭐. 경비삼촌은 떡본 김에 제사 지내라고 일단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라더군요. 남자가 이만큼 성의를 보였으면 여자도 나서줘야지. 젊은 사람이 그 정도 용기도 없어? 내가 중간에서 다리 놔줄 테니까 날짜랑 시간, 장소만 말해. 그렇게 저는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심정으로 103호 사장과 만나기로 했어요. 약속 장소는 쇼핑몰 근처 카페로 정했는데 하필 그날따라 아는 사람들이 카페에 많이 앉아있지 뭐예요. 입 가벼운 정장가게 언니부터 부제가게 사장님까지 아는 척을 해왔어요. 이러다가 쇼핑몰에 소문 제대로 나겠다 걱정하던 그때 103호 사장이 카페 안으로 들어왔어요. 출근카드 사건이 있고 나서 일부러 늦게까지 가게에 남아 103호 사장 얼굴을 확인한 터라 금방 알 수 있었죠. 근데 103호 사장은 저를 못 알아봤는지 입구에서 두리번거리고 있지 뭐예요. 그래서 손을 들어 손짓을 했죠. 그랬더니 그제야 자리로 오더라고요. 무슨 일이시죠? 103호 사장은 단도직입적으로 용건부터 물어왔어요. 저는 출근카드 일을 얘기하곤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어 불렀다고 말했죠. 아, 그게 그쪽 출근카드였어요? 아침 출근은 처음이라서 카드를 잘못 집었던 모양이에요. 사무실에서 지각비를 받으러 왔길래 한참을 싸웠다니까요. 그 일이라면 고마워할 거 없어요. 103호 사장 얘기를 듣는 내내 얼굴이 다 화끈거리더라고요. 괜히 경비삼촌 때문에 혼자 설레발을 친 셈이니까요. 그렇게 첫 만남은 어이없게 끝났는데 그날의 인연으로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덕분에 옷도 도매가로 사입을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본격적으로 친해진 건 제가 가게를 그만두고 난 이후였죠. 처음부터 제 가게를 차릴 욕심에 일을 배우러 들어간 거라 오래 일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마침 새로 오픈하는 쇼핑몰에 마땅한 자리가 나서 바로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제 가게 맞은편에 103호 사장이 들어와 있지 뭐예요. 낯선 쇼핑몰에서 아는 얼굴을 만나니 얼마나 반갑던지. 그건 103호 사장도 마찬가지였죠. 그날 이후 우리는 화장실 가거나 잠깐 매장을 비울 때 서로 부탁도 하고 밥도 같이 시켜 먹곤 했어요. 사입을 하러 갈 때도 같이 다녔고요. 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자연히 가까워졌고 마침 둘 다 온라인 판매에 관심이 있던 터라 동업까지 하게 되었죠. 20대 초반에 만난 우리는 10년 넘게 동료로 지냈어요. 중간중간 각자 연애를 할 때도 서로 연애 상담도 해주고 실연을 당하면 위로도 해주면서요. 그런데 남녀가 같이 붙어 다니다 보니 어느 순간 이성으로 보이더라고요. 서로의 연애사를 모두 아는 처지라 우리가 정말 연인으로 지낼 수 있을까? 걱정도 됐지만 오히려 감출 게 없으니 더 편하고 솔직하게 대할 수 있어서 낫더라고요. 처음엔 오프라인 매장을 유지하면서 온라인 판매를 해왔는데 온오프라인의 매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오프라인 매장을 접고 온라인 판매에 전념했죠. 다행히 주문량이 많아서 두 매장을 운영할 때보다 수입이 더 좋았어요. 직접 만리동 공장에서 자체 제작까지 한 덕에 수익률도 꽤 짭짤했죠. 싸구려 중국산과는 원단이며 바느질까지 차이가 나다 보니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도 후기가 좋고 잘 팔렸어요. 덕분에 주문량이 많아서 포장 알바를 더 써야 할 판이었죠. 포장은 꼭 젊은 사람을 쓸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말인데 우리 고모가 소일거리를 찾으시더라고.
자기만 괜찮다면 고모한테 맡기는 게 어떨까 하는데. 솔직히 불편했어요. 하지만 싫다는 말은 할 수 없었죠. 이 사람한테 고모가 어떤 존재인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희 시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남편을 돌봐줄 사람이 없었대요. 그때 마침 고모님이 이혼을 하고 마땅히 지낼 곳이 없어서 시댁에 머물게 됐었나 봐요. 고모랑 같이 살고 얼마 안 돼서였어. 깜빡하고 우산을 안 가져갔는데 수업 끝나고 나와보니 고모가 우산을 들고 날 기다리고 있지 뭐야. 평소엔 혼자 비 맞고 가곤 했는데 고모랑 같이 우산 쓰고 집에 가니까 기분이 참 좋더라고. 누군가한테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어. 밖에서 놀다가 다쳐서 오면 고모가 약도 발라주고 간식도 만들어주고 그랬어. 고모는 나한테 엄마 같은 분이야. 이런 얘기를 수없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반대를 하겠어요. 결국 그러라고 했죠. 남편 말대로 고모님은 남편을 아들처럼 끔찍히 대하시더라고요. 아직 시댁에 우리 사이를 알리기 전이라 사실 조심스러운 상태였는데 고모님이 먼저 제게 손을 내밀어 주셨죠. 우리 민우가 외로움을 많이 타요. 상희 씨가 옆에서 많이 보다듬어주고 아껴주면 좋겠어요. 난 상희 씨가 조카 며느리가 됐으면 좋겠어. 내 맘에 쏙 들거든. 늘 제게 웃는 얼굴로 인자하게 대해주시는 고모님한테 저도 홀딱 넘어가고 말았어요. 악마는 웃는 얼굴로 온다는 사실을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거든요. 2년쯤 사귄 우리는 슬슬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고 이미 30을 훌쩍 넘긴 나이라서 양가 부모님도 결혼을 반기는 분위기였어요. 게다가 시댁 쪽에는 고모님이라는 아군이 있었기 때문에 걱정도 덜했고요. 예상대로 결혼은 마찰 없이 바로 진행이 되었고 우리는 각자 살던 오피스텔을 정리한 돈에 융자를 끼고 28평 아파트를 살 수 있었어요. 말이 작아지 은행 이자를 생각하면 비싼 월세살이나 마찬가지였지만요. 오래 붙어 다녀서 신선함이 덜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부부로 살아보니 전에 모르던 부분도 알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좋은 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사소하게 거슬리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가령 화장실에 휴지를 걸 때 안으로 거냐 밖으로 거냐를 두고 다투기도 하고 치약 짜는 법을 가지고도 시비가 붙기도 했죠. 하지만 이런 건 시간이 지나니 서로 양보하거나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타협하기 힘든 부분이 딱 하나 있었죠. 분명히 깔별로 30피스씩 입고됐는데 판매된 거 빼고 3피스씩 빈다니까? 니트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다 그래. 자기야, 아무래도 고모님이 제품에 손대시는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우리 고모가 도둑질이라도 했다는 거야 뭐야? 당신이 잘못 센 거겠지. 우리 고모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그동안 재고 파악을 고모님한테 맡겨왔는데 매번 입고에 비해 판매 수입이 적어서 제가 해봤더니 장수가 엄청 비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고모님을 감싸고만 두니 정말 미치고 팔딱 뛸 노릇이었죠. 그래서 남편 몰래 창고에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밤 모두 퇴근한 틈을 타 사무실에서 녹화된 영상을 훑어봤어요. 역시나 고모님 짓이더라고요. 1시간가량 일찍 출근해서는 미리 제품을 깔별로 빼서는 어디론가 가지고 가시더군요. 고모님이 저희 회사에서 일하신 지 6년째이니 그동안 얼마나 빼돌렸는지 가늠도 안 될 정도였죠. 내 식구 같았으면 당장 달려가서 한바탕 했겠지만 시댁 어른인데다 특히 남편이 가장 아끼는 분이니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다고 고양이한테 계속 생선을 맡길 수도 없고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 끝에 고모님을 찾아갔어요. 이런 얘기 꺼내는 거 솔직히 저도 힘들어요.
하지만 알고도 모른 척할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고모님, 제품에 손대셨죠? 이미 카메라에 찍힌 영상 보고 오는 길이니까 아니라고는 하지 마세요. 그이는 아직 몰라요. 앞으로도 알리지 않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말인데요. 고모님이 스스로 회사 그만둬 주세요. 그이한테는 적당히 둘러대 주시고요. 동영상을 확인했다는 말에 고모님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선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몸이 아파서 더는 일을 못하겠다고 핑계를 대시곤 일을 그만두셨어요. 그렇게 잘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할 무렵이었죠. 추석이라 시댁에 내려갔는데 고모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제가 주방으로 들어가니까 쌩쌩 찬바람이 불더라고요. 그건 아버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찜찜한 기분으로 명절 음식을 만들고 다음날 차례상을 치울 무렵이었죠. 아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앞으론 명절에 안 내려와도 된다. 내키지도 않는데 억지 춘향 노릇 할 거 없단 얘기다. 그리고 니들이 보내주는 용돈도 필요 없으니 그 돈으로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아버님은 식사도 안 하시고는 그대로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어머님도 콧김이 푹푹 나오도록 한숨을 쉬시면서 저 보란 듯이 제가 사온 홍삼 액기스를 현관 앞에 내놓으셨어요. 이거 도로 가져가라. 시부모 용돈 몇 푼 주는 것도 돈 아까워서 벌벌 떠는 애가 이런 건 어떻게 사왔니? 그 잘난 친정 부모님이나 챙길 것이지. 그래서 여자를 잘 들어야 한다는 거야. 영문도 모른 채 시부모님한테 차례로 한 소리를 들은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모님을 불러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더니 싸늘하게 그러더군요. 너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니? 네 눈엔 내가 아직도 직원으로 보이니? 어디서 사람을 우라가라야? 이게 아주 오냐오냐 했더니 시아버지 상투까지 잡으래네.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오빠랑 올케가 저러는 거겠지. 지 잘못은 생각 안 하고 어디서 건방지게. 앞으로 이딴 일로 나 부르지 마. 나 네 얼굴 보는 거 불편하다. 고모님은 전과는 완전 다른 모습으로 저를 대하셨어요. 서운하기는 했지만 고모님 말씀대로 제가 불편하신 건 이해가 됐죠. 그런데 얼마 뒤 사건의 전말을 알고는 고모님한테 오만 정이 떨어져 버렸어요. 어머님이 그러시는데 추석 때 고모님이 집에 와서는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시댁에 용돈 보낼 때마다 우리 결혼할 때 뭐 해준 게 있다고 내가 용돈까지 보내야 하냐고 남편을 그렇게 쥐잡듯 했다고요. 저희 친정 부모님들도 저희 남편을 형부들이랑 비교하며 그렇게 무시를 한다고 말이죠. 아,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시부모님께서는 고모님이 회사에서 직접 보고 들은 이야기라고 하니 순순히 믿으셨던 모양이에요. 결국 저는 고모님의 절도 사실을 말씀드리고 그 일로 고모님께서 제게 앙심을 품고 거짓말을 한 거라고 설명했어요. 자초지종을 들은 어머님은 제 말을 믿어주셨고 오해를 풀 수 있었죠. 그렇게 시부모님과 오해를 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밥을 먹다 말고 휴대폰을 들고 베란다로 나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누구길래 베란다까지 나가서 전화를 받냐고 물었더니 친구라고만 답하곤 입을 닫더군요. 그땐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겼는데 얼마 뒤 전에 알고 지내던 정장가게 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수년 만에 온 전화라 한참 수다를 떨었는데 언니가 뜬금없이 그러더군요. 너희 부부 아무 일 없는 거지? 아니, 별건 아니고 내가 며칠 전에 네 남편을 본 것 같아서. 운수 매트를 사러 전자상가에 갔다가 제 남편이 젊은 여자랑 가전제품을 고르는 걸 봤다는 거 있죠?
여자랑 팔짱까지 끼고 다정하게 혼수장만하는 새신랑 같았다나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요 근래 남편의 행동이 의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툭 하면 몰래 나가 통화를 하거나 회사에서도 그렇게 문자를 해댔거든요. 안 그래도 고모님 일로 자주 다퉜던 터라 그런 것까지 트집을 잡으면 싸움이 더 커질까봐 애써 피하고 있었는데 정장가게 언니 전화를 받고 나니 더는 참고 넘길 일이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날 남편한테 따져 물었죠. 누구야? 당신이랑 다정하게 가전제품 고르러 다닌 사람이? 남편은 제 말에 화들짝 놀랐어요. 그 모습을 보니 바람이구나 싶더군요. 그런데 이 남자가 사람 속을 뒤집으려고 작정을 했는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입을 꾹 다물지 뭐예요. 그래서 당장 시댁에 전화를 걸었어요. 엉엉 울면서 시어머니한테 이 사람이 바람나서 더는 못 살겠다고 했죠. 그제야 남편은 그런 거 아니라며 오해라고 방방 뛰더군요. 하지만 이렇다 할 증거를 대지 못했어요. 나중에 다 얘기하겠다는 말만 해댔죠. 어머님은 당장 남편을 바꾸라고 하셨고 수화기 너머로 어머님의 욕설이 쩌렁쩌렁하게 흘러나왔어요. 남편은 묵묵히 그 욕을 들으면서도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요.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 각방을 썼어요. 그리고 이혼할 때 하더라도 물증은 확실히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업체에 남편의 뒷조사를 부탁했죠. 얼마 뒤 업체에서 보내준 사진을 받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사진 속 여자는 다름 아닌 고모님의 딸이었거든요. 저는 남편한테 사진을 들이대며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건지 물었어요. 남편은 말없이 담배만 연신 피워댔죠. 그런 남편 앞에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말 안 할 거면 여기에 도장 찍어. 난 이 부인이야. 이 정도는 알 권리 있다고. 그러니까 도장을 찍던 얘기를 하던 둘 중 하나를 선택해. 그제야 남편은 한숨을 푹 쉬더니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고모가 수정이 결혼하는데 혼수 비용 좀 해달라고 부탁하더라고. 당신도 알잖아. 나한테 고모가 어떤 분인지. 당신한테는 비밀로 해달래서 말 못했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래도 애 결혼은 시켜야 하잖아. 이 미련 곰퉁이 같은 인간을 보고 있자니 울화가 치밀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모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 선에서 해결을 하려고요. 그런데 나 네 남편 업어 키운 사람이다. 그런데 그 정도 부탁도 못하니? 말로만 키워줘서 고맙다 그러지 말고 성의를 보이라고 그랬다 뭐. 내가 잘못한 거 있니? 이젠 아주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성의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의를 보이라는 말씀이세요? 글쎄,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이번에 시집가는 자기 딸 혼수를 저희 보고 하라지 뭐예요. 아니, 그게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부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 부탁? 그게 어떻게 부탁이니? 당연한 요구지. 내가 우리 민우를 어떻게 키웠는데 생떼 같은 내 새끼 떼어놓고 피눈물 흘리며 민우를 키웠다. 그런데 그 정도 요구도 못하니? 민우 때문에 엄마 정 못 받고 자란 수정이한테 오빠가 돼선 그 정도도 못해주냐고. 옛말에 애 키워준 공은 없다더니 그 말이 딱이구나. 아휴, 내 팔자야. 저한테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걸 보니 남편한테는 어땠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더라고요.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님께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랬더니 얼마 뒤 아버님이 서울로 올라오셨더라고요. 아버님이 서울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고모님은 바로 저희 집으로 달려오셨죠. 자기 없을 때 제가 무슨 말을 할까봐 이리저리 눈치를 살피더군요. 그러다 딸 결혼식 날짜를 잡았다며 시아버님께 청첩장을 내밀었어요. 그때였죠.
아버님이 안주머니에서 낡은 편지 봉투를 하나 꺼내셨어요. 그리곤 그 안에 든 편지를 고모님 앞에 내미셨어요. 어깨너머로 슬쩍 보니 각서더군요. 너 이거 기억나냐? 26년 전에 네가 쓴 각서다. 너 소방 맞고 쫓겨나서 우리 집에 들어올 때 네가 나한테 약속했던 거 기억은 하냐? 여기에 똑똑히 적혀있지? 한 번만 더 화토장에 손대면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겠다고. 아가, 가서 가위 좀 가져오너라. 오빠, 내가 뭘 어쨌다고 이래요? 나 화투 끄는 지 오래예요. 김서방이랑 다시 살림 합친 거 보면 몰라요? 그이가 하도 질색해서 그때 그 일 잊고 바로 손 뗐다고요. 오빠가 늙더니 노망이 들었나? 고모님은 시치미를 떼며 오히려 큰 소리를 쳤어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 너 민우한테 수정이 혼수 해내라고 그랬다며. 네 서방이 혼수 준비하라고 준 돈은 어디다 까먹고 민우한테 해달라는 거냐? 너 그 돈 화투판에서 날렸지? 똑바로 말 안 해? 너 애들 회사에서 옷 빼다가 뒷구녕으로 팔아먹고 그 돈도 화투판에서 날렸지? 내가 널 모르냐? 내가 김서방한테 오죽 미안했으면 너 버리고 새장가 가라고 했겠냐? 네가 마누라 노릇을 제대로 했냐? 애미 노릇을 제대로 했냐? 툭 하면 뱀 혓바닥 같은 혀로 사람 올리는 말이나 하고 남의 돈 훔쳐다 노름이나 하는 널 내가 어떻게 믿냐고. 사람이 허우대만 멀쩡하다고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다. 정신 상태가 썩어 빠졌는데 네가 어떻게 사람이야? 너 한 번만 더 내 아들이랑 며느리한테 들러붙어서 돈 빼먹을 궁리하면 내가 너 절도죄로 쳐 넣어버릴 거다. 네 새끼 혼수 자금은 네가 벌어서 채우고 애들한테 10원 한 장 받을 생각하지 마라. 내 말 알아듣겠어? 아버님 말씀이 끝나자 고모님은 두 손을 싹싹 빌며 울먹였어요. 오빠,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래도 딸랑 결혼은 시켜야 하잖아요. 그 돈 날린 거 우리 그이가 알면 나 또 쫓겨나요. 오빠, 나 한 번만 살려줘요. 네? 고모님은 그날 손이 발이 되게 빌며 아버님께 혼수 자금 좀 융통해달라고 애원했지만 아버님은 매몰차게 고모님을 쫓아내셨어요. 결국 고모부는 고모님 딸 혼수 비용을 도박으로 날린 사실을 알게 되셨고 얼마 뒤 고모님 내외는 이혼을 하셨어요. 그 후로 저희 집으로 몇 번이나 찾아오셨지만 저는 문을 열어드리지 않았어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남편 역시 그간의 고모님 행동을 보고는 깨달은 바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앞으로 한 번만 더 고모님한테 휘둘려서 호구짓하면 당장 이혼이라고 제가 엄포를 놓았거든요. 그렇게라도 안 하면 이 물렁한 남자가 언제 또 고모님한테 휘둘릴지 모를 일이니까요. 아무튼 이혼이 겁나긴 했는지 남편도 더 이상 고모님 편을 들지 않았어요. 결국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의 발등을 찍었던 고모님은 모든 사람들한테 버림을 받고 말았어요. 하지만 누굴 탓하겠어요? 자업자득인걸. 산 넘어 산이라고 결혼 5년 차에 벌써 지치긴 하네요. 그래도 이럴 때를 대비해 추억이라는 곶감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남편과의 추억을 곶감 빼먹든 하면서 앞으로 정신 바짝 차리도록 가열차게 책찍질하며 결혼 생활을 이끌어 가보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항상 행복이 깃들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